오늘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네. 이 인사 논란입니다. 솔직히 이제 정치인들 하면은 솔직히 뭐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다 친인척 논란은 있었어요. 네. 그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하는 일이니까 뭐 여기저기 도움 받았으니까 좀뭐 신세도 갖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남들 눈에 보기에는 진짜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짜로 뭐 이권을 다 넘겨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랬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지금 2년차 들어와서는 아예 이제 뭉개고 있어요. 이제는 뭐 변명도 없어. 특별히 그냥 다 꽂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론 뭐 그나마 이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그걸로 약간 뭉개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습니다. 썰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나중에 확실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미리 선수 친 거 아니냐, 이런 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좀 억측 같아요. 억지다. 왜냐하면 네. 일단 검찰이 기소한 거 자체가 너무 장난이 심했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사문서 위조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행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행사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사 내용은 기소를 안 한 거야. 네. 근데 그럼 위조한 게 더 위중하냐, 죄가? 아니면 행사한 게 더 위중하냐 했을 때는 행사한 게 위중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제 사기죄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좀 비싸. 아하. 이게 좀 중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그리고 동행사 이걸로 걸었는데 행사는 왜 넣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최은순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어허.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걸 갖고 소송을 걸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에다가 그렇죠, 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만 걸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서 야 너네 왜 이거 위조만 하냐. 행사도 기소해야 해야지. 되는데 왜 기소 안 했는지 사유를 밝혀라. 쌩깐 거지. 아, 그렇지. 그런 거 1심에서. 2심 재판부로 넘어왔는데 2심 재판부도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너네 왜 이거 행사한 거에 대해서 죄를 안 물었 기소를 안 했는지 밝혀라. 또 쌩깐 거지.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빡이 친 거예요. 그렇지, 쉽게 열받지. 얘기해서. 열받지. 그러니까 이제 최은순한테 바로 법정 구속.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잡은 거지 그냥. 검찰이 법정에서. 1년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할 수 있는 건 물론 좀 넘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하지만 보통은 검사가 기소한 안에서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대중들은 또 모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판사 욕을 한다고. 1년이 그게 말이 되냐. 더 줘야지. 너무 이거 봐주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검사가 그 장난을 쳤다라는 배경을 깔고 보면 이걸 뭉개려고 뭐 어떻게 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아하.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죠. 아, 그건 약간의 설랑설레거리가 될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네.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지금 아마 헌정 사상 처음일 거예요. 제일 존경하는 그 정치인 있으신가요? 전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장모님 성함 아세요? 그걸 알아보고 싶네요. 예, 근데 몰라요. 그죠? 관심 없죠. 아니 네. 대한민국에서 네. 특정 정치인의 네. 장모 이름을 전 국민이 아는 경우가 있냐고요. 아, 있으신가요 혹시? 네, 없는 것 없죠. 근데 최은수는 다 알잖아.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속된 사례가 있고 저 없고를 떠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그 왜 예전에 왕으로 치면 제가 역사는 모르지만 왕은 그 처가 쪽에서 막 정치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보통. 그렇지. 그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헌정사상 최초예요, 최초.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뭔가 지인들을 꽂아 넣고 서로 카르텔을 만들어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니네 도대체 뭐 인사 제도나 제대로 있는 거냐. 사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김건희 그 영부인의 그 대학원 동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7과번 동기예요. 네. 서울대학교. 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 거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많아요. 네. 일단 통일부 장관이 만약에 이제 임명 강행을 하게 되면 될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를 네. 15번째 그냥 그렇죠, 임명 그렇죠. 강행하는 계속 거예요. 넣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협치를 해야 된다, 야당을 뭐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집권하고 1년 2개월이 돼가는데 야당 대표를 아직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한 번도 안 만났죠,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인사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인사 논란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진영의 인사는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느냐 있긴 있었죠.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반성을 하고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작업을 먼저 한다라고 하면 중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젊은 세대들이 개쿨한데? 지들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얘네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많이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사 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고. 야당으로 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도 먼저 그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네. 그런데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하고 다른 이제 검찰을 주요 요직에 배치한 건 결국은 그 수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갖고 임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그냥 임명하면 되거든요. 임명하면 되는 거죠. 내려가면 그러니까 되니까. 실제 바지 대표를 만들어 놓고 실권자를 장악해 갖고 그 조직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본 게 감사원. 감사원 받죠. 감사원 사무총장은 거의 뭐 조폭처럼 네. 다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양평고속도로를 원안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안으로 가면 배임 위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원이 장악된 거를 현장의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걸 부정선거하려고 한다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것까지 그렇죠, 의혹을 그렇죠. 제기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좀 편파적으로 자료를 모을 수는 있어요. 내년 총선이 4월 10일입니다. 4월 11일 날 당선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많아. 그럼 선관위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의 자료를 선거 운동 과정에서 그렇죠. 불법 선거 운동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갖고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검찰은 법적으로는 6개월 안에 수사를 다 끝내고 기소해야 되니까 그 안에 다 끝내겠죠. 그러면 과반이 넘었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여소야대 전국으로 한 156석을 했다. 네네네. 10명 날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재보궐에서는 여당 쪽이 유리할 수,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노림수를 갖고서 인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신빙성 있게 맞춰주는 멘트 중 하나가 왜 윤석열이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170석을 만들어야 돼. 네네네네. 그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이미. 그러니까 이미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가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현실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 우리 역사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항상 고려와 조선을 왜 비교하면 고려는 이랬는데 조선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배울 걸 배워야 네, 하는데 네. 고려는 서경이라는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대표님이 얘기했던 청문회를 고려도 거치고 네, 조선도 네, 거쳤어요. 그런데 고려는 전 관료를 대상으로 다 서경을 거쳤어요. 자, 근데 조선은 1급 공무원부터 4급 공무원은 서경을 안 거쳐. 그리고 5급 공무원부터 9급까지 서경을 거쳐요.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전 관리에게 엄격한 서경을 거치고 철저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게 더 올바로 보이세요?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지금 그게 옳고그름은 남이 따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이걸 좀 이렇게 좀 나눠서 네네. 어떤 공무원은 서경을 거치고 어떤 공무원은 서경을 안 거치고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아니 당연히 다 거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다 그렇죠. 합리적으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약간 나누는 거. 어.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편의성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하면 그 업무의 과중도 되게 심할 거고 그리고 매번 이 결정을 하면서 양분되는 그 여론도 만만치 않을 거고 저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차피 정답은 이쪽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역사는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갖다가 보완하고 수정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일부는 좀 파행적인 역사도 있고 좀 잘못된 역사도 있지만 전체 큰 맥락으로 보면 역사는 항상 진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건 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오늘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난 다른 분을 질문 안 했어. 왜냐면 어차피 뻔한 데다 나도 귀가 아프고 뭐 이런 빠는 데다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할 텐데 오늘 대표님 말씀 때 나 1시간 넘었는데 그것도 뭐 출연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민감해. 그런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집에 가기 싫고 여기 더 있고 싶을까? 왜냐면 궁금한 거야.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한 네. 거야. 봐요.
1급부터 4급은 안 거쳤어. 네. 고위공무원이야. 고위공무원들에게 안 거치고 오히려 뒤에 있는 공무원 석영을 거쳤다. 그 네, 네. 청문회를 거쳤단 네.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냐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다. 네. 하지만 진짜로 나란 일을 할 때 있어서 도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 나라가 좀 발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냐. 사실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군주는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도덕적으로 자유로워서 너무 성추행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너무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너 이래서 안 됐잖아. 저래서 안 됐잖아. 일은 언제 하냐. 그래서 우리 18세기에 이 말고 이익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나? 난 이분이 이런 말 때문에 너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뭘 잘 사는 거야? 세상에 사는 건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게 아니야. 운하고 타이밍이야. 야, 그 당시에도 그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운칠기상을. 운하고 행과 불행과 시세다.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지는 이걸 갖다가 타이밍이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그래서 나는 오늘 오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요걸 한번 들은 게 제가 MBM이 많이 욕을 하고 저도 예전에 MBM 문제가 있었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웃겼던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딴 거는 뭐이고 야 근데 청계천 사업 되게 잘했잖아. 네네. 그리고 사실상 우리 버스 이런 것도 되게 잘했는데 왜 저걸 다 뭉개가지고 시고 다 MB 나쁜 것도 있었지. 네네. 근데 좋은 것도 있었잖아. 그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MB가 그래도 일은 잘했잖아 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너무 또 잘못한 것도 있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젊은 층들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재명이 형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람들이 재명이 형을 MB가 우리 솔직하다니까 나는 재명이 형 좋은 이유가 이런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만 재명이 형 일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오히려 잘해. 그런데 MB도 일은 잘했잖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MB는 야 무조건 잘못됐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는 무조건 잘못됐고 네네. 여기는 무조건 옳고 이것이 자꾸 젊은 층하고로부터 자꾸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 좀 그런 거 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MB에서 그런 부분 잘하는 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MB의 그 지도자로서의 긍정적인 평가, 이거 가치 판단은 빼놓고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청계천은 저는 그냥 뭐 그 랜드마크 같은 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청계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데 버스 전용차로. 이거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장 하면서 버스 전용차로 만들 때 욕 정말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어쨌든 거기서 이권을 챙기고 가진 않아, 버스 전용차로는. 근데 그걸 밀어붙여갖고 결과를 만들어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MB처럼 악한 의도를 갖고 있고 사익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것은 배제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부여한 권한이 있어요. 그 책임정치 하는데 뭐 절차적인 정당성, 저는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들고, 비겁하게 그냥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다 행사하고 그 행사한 권한이 잘못됐을 땐 책임지라는 거죠. 감옥을 가든 배상을 하든.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 악하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이재명하고 이명박하고 그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두 사람은 조금 비슷하게 닮은 부분이 있지? 추진력 같은 건데 왜 뭐 닮았죠? 정상적인 정치인의 코스를 밟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는 정치인 과정을 거쳐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명박도 종로 나갔다가 이렇게 뭐 뇌물 뭐 이걸로 이제 잘리긴 했는데, 사실은 얘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건설사 대표를 하고 모든 커리어를 만들어냈다가 정치인 거의 서울시장 거치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기초단체장, 그렇죠. 광역단체장, 그래서 실제로 일하고 그 조직을 장악해갖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다 따라와! 이렇게 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이랑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다르죠. 부분이 네. 교집합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닮았으면서도 네네네. 추진력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닮았다.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네네네네.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되게 참 유교라는 그 프레임은 되게 네, 무서운 네. 거거든요. 유교의 프레임은 딱 이거예요. 뭐 추요가 아니라 너와 나에게 분명히 엄격한 질서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달라. 여부터 출발. 조선은 그래서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엄마 이거를 정확하게 이분수 나눴잖아요. 네네. 뭐 중국을 왜 섬겼어? 그게 아니라 이 조선이 성리학이라는 그런 차별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선은 그런 성리학적 프레임에서 야 무조건 청문회 거쳐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1급부터 4급 진짜 이런 중요한 고위관료를 갖다가 야 니네 분당들, 니네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인정하고 일할 수 있나 시킬 거야. 그러나 나머지 거는 그래 니네들이 합의한 것도 인정해 줄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멋있는 나라야.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발전되고 민주주의로 가고 4.19 혁명을 거치고 광주민주화는 그렇게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왜 우리는 정치는 왜 그런 조선시대마저도 그런 거 못하고 있느냐. 나 이런 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어디서 얘기하면 무조건 진영 논리. 난 우리 어머니가요. 유튜브 방송 잘 안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네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보는 유튜브 방송은 극우 방송이야. 아이고. 근데 극우 방송을 보는 이유가 한 번 보면 얘가 AI가 계속 그걸 틀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고리즘이. 이제는 어머니한테 이건 아니야 엄마 이거는 아니지 이거 어느 정도 이거는 엄마 적당히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기했어. 왜냐면 그러면 싸움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극단적 우익에서 말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우리 그러자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얘기했죠. 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어요. 세종대왕이 자기의 와이프 집안을 갖다가 태종이 그 외척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네, 다 네, 죽였잖아요. 자기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며느리네 집안까지 다 죽였다고요. 그러고 나서 세종이 딱 집권하고 아버지가 56세 나이에 죽었을 때 세종은 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옛날 자기의 장인어른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그 정치적 시나리오에 동조했던 자를 다 몰아내면 모든 권력을 쉽게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세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를 신문했던 아버지 진영에 있었던 그 유정현 대감을 좌의정을 시키면서까지 오히려. 세종은 천천히 갔어요. 돌아가지만 힘들지만 묵묵히. 저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이 방송도 저는 그래요. 참 저도 조급함이 나거든요. 네. 뭐 하면 왜 안 되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왜 나는 좀 더 나도 빨리빨리 더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은 돌아가면서도 조금은 이런 그들 아까 우리 대표님이 했던 그런 소외 딴 게 소외받은 게 아니라 이때들 왜 안 보는 줄 내가 봐도 너무 니네들 얘기만 하잖아. 너희들 얘기만 하고 뭐 그거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때들은 오히려 그러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전 찾아올 수 있는 방송이 되려면 6일 중에서 4일은 그렇게 하려도 하루 이틀은 좀 그래도 총상적인 방송? 어떻게 보면 약간 그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합리적 이쪽도 전해주는 맞고 이쪽도 맞아. 이유고의 양비론 같은 어떤 방송을 한다면 더디게 가더라도 난 그렇게 하는 게 네네. 오히려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울림이 좀 있네요. 예,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봐주시면서 또 역사 얘기까지 곁들여서 이게 좀 뭔가 좋은 의견을 내주시니까 귀가 확 열리네요. 네. 이 형 아는 TV 때 이렇게 하지. 역시 왜 이타 검사가 형 그때는 왜 다르네. 그랬어, 형? 아니 거기 말렸어 분위기에. 말렸구나. 또 아는 구청장님이 워낙 또 이렇게 좀 기품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없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정해진 시간보다 사실 한 30분을 넘어섰어요. 네네. 저희가 물론 그렇다고 출연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알았어. 아시죠? 진짜 왜? 이거 되게 이게 진짜. 근데 형 30분에 거의 20분은 형 때문에 넘어선 거야 사실은. 형. 형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오늘 그 방송은 굉장히 좀 색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었고 네. 모르는 내용도 많이 배우고 근데 네. 사실관계를 배우는 거는 뭐 사실 뭐 제가 뭐 역사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보는 거. 그래서 나와 같은 진영보다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도 있겠다라고 참 중요한 거 오늘 배우고 갑니다. 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한 걸음에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이 정사 씨는 이렇게 새로운 조합,
새로운 대화, 새로운 주제 이런 식으로 우리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프로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좀 널리 좀 뿌려주십시오. 850 몇 명이 뭡니까 지금? 어? 1000명 좀 빨리 넘겨줘야지. 우리 우리 공무원 방송이긴 하지만 네. 이거 가끔 재밌기도 하니까 네. 저기 유통이 랄라 나영환인데 사실 제가 이제 그런 공무원을 하는 학생들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역사와 이런 좀 시사를 좀 같이 엮어서 한 10분 정도. 네, 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내일 찍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근데 그 산토끼 토끼야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맨날 산토끼 토끼 맨날 노래 부르지만 사실은 그게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우리 어린 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억압받는 세상 속에서 좀 더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저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나중에 그 저작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거를 알리지 않았고 작사 작곡 미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왜 그걸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충분히 알리면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곡을 작곡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바로 1926년 당시에 우리나라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우리 민중들이 이 노래의 작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좀 찍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랄라 나영환이라는 그 좀 오셔서 랄라요. 랄라 나영환이라고 치면 돼요. 나영환. 나영환. 예, 그래서 하면은 앞으로 그런 걸 할 거니까요. 어서 나가지 마시고 좀 계시면은 아마 좀 그런 거를 여러분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이 좀 컸으면 더 영향력이 있을 텐데 네. 좀 그게 좀 아쉽네요. 예. 어쨌든 간에 저희 또 나영환 강사님은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네? 왜? 저 아니 싫어요? 일단 850명이 가서 그래, 라영환을 다 구독을 해. 그럼 갑자기 쫙 늘었잖아. 그러면 그러면 또 오겠지. 아이 오게 돼 있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50명만 늘어도 와. 네. 와, 내가 봤을 때. 자 어쨌든 저희 이렇게 또 새로운 신선한 조합 계속 만들어갈 테니까요. 저희 우리 정사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